안녕하세요. 파파스 공방입니다. K침대 지금 3년, 4년 사용하시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잠자리 독립을 할 시기가 됐는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몇 년을 아기랑 같이 자다가 쉽게 그 잠자리 독립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아기 침대 독립, 잠자리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회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공방이 K 디자인을 만들어 드린 지 이제 거의 4년이 지났거든요. 한 디자인만 가지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진행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침대를 썼던 아기들, 유아들이 어느덧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회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서부터인가는 특이하게도 첫째 침대에 이어서 둘째 침대도 K디자인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둘째를 볼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회원님이 이제 K 디자인 침대를 주문하시면서 둘째 침대를 또 구매하신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맞아요. 네, 그 문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저희 첫째가 갓난쟁이 때부터 지금까지 K침대에서 놀고 먹고 자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엄마도 침대에서 누워 아기도 재우고 놀다가 사진도 찍기도 하고 추억이 참 많아요. 그래서 둘째에게도 이 좋은 추억을 쌓고 싶어서 또 주문합니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회원님이 지금 문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기 침대가 단순한 잠을 자는 그런 공간만에 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 자궁 속에 있지만 이제 태어나서는 아기 침대에서 혼자만의 그런 독립된 시간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나 엄마에게나 이 중요한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대에서 놀고 웃고 또 심지어 엄마도 같이 침대에 올라서 잠을 자고 아기가 있고 이제 침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하나의 그 공동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근데 침대 독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를 해요. 이 아이가 썼던 침대가. 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집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 가면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보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애가 맨날 끼고 자던 그 조그만 소미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이거를 차에 싣고 이동할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걸 끼고 그렇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외출할 때는 항상 그 이불을 가지고 다녔어요. 애들이 잠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불안한 거죠. 무섭고 표현은 못하지만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채고 이유 없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울고 얘가 그 끼고 자던 그 소미불 이것은 얘 채취가 있고 느낌이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만 들어봐도 2, 3년 정도 계속 그 애가 쓰던 침대를 자리를 옮겨서 잠자리 독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자기 잠을 자던 그런 익숙한 공간만큼은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쓰던 침대를 가지고 잠자리 독립한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아이의 잠자리 독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회원님이 침대 독립하는 아이도 K 디자인을 쓰고 있고 태어나는 아이도 K 디자인을 쓰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잠자리 독립에 대한 특별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어떻게 하면 침대 독립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도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일단 아이의 감정을 엄마가 잘 읽어야지 소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안도 주고 아이한테. 네. 그래서 아이의 그 감정 읽기. 아, 네. 네. 저는 감정 칩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네. 아니면 감정의 이름 붙이기. 아, 네. 네. 이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가져놨는데 동그란 나무에다가 감정 그림을 이제 그린 거죠. 슬프거나 뭐 우울하다거나 즐겁거나 쾌활한 그런 표정이고 요거는 좀 무섭다. 무섭고. 그래서
감정의 다양한 표정들을 여기다 담아놓고 아이한테 스스로 이제 자기 감정을 픽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유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 표현력이 좀 약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 감정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떼쓰고 악쓰고 복잡 미묘한 심정을 애들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의 그런 그 의도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감정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한테 비주얼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그 찝어내는 그런 감정을 화났어 뭐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엄마와 아이가 그 의사소통이 아마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꼭 이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아기가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엄마가 바로 이제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채기 힘든 아이의 그 숨은 감정을 이제 이런 감정칩 놀이를 통해서 이제 비주얼화 시키는 거죠. 아이한테 지금 막 울고 있을 때,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러면 우는 모습은 없나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이런 표정을 딱 집어낼 거란 말이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조금 세밀하게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걸 또 세밀하게 알아듣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응대를 제대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아이는 엄마가 나한테 맞는 응대를 해주는구나 라고 아이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럼 그거로 인해서 엄마가 그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하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아무래도 원만한 성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큰 목적을 가지고 네. 저희가 도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감정칩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이가 여기에 자기의 관심을 처음부터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아기 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아이와 꼭 같이 함께 표정을 만들어내는 거를 아기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그때를 연상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기 방에서 같이 DIY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도구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배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감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울거나 기분 좋거나 화났거나 이럴 때 엄마가 너 기분이 어때? 라고 해서 요거를 같이 꺼내보는 거죠. 그러면 요럴 때 이런 걸 선택하는구나. 아마 습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아기 방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기가 이제 어떤 자기 감정을 이렇게 비주얼화 시켜서 뽑아내면 엄마는 거기에 맞는 꼭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우리 옛날에는 파파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한테 말대꾸하지 않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침묵은 금이다. 아니면 밥 먹을 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을 좀 감추고 그냥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런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게 좀 후회가 됐는데 침대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런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참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그 아쉬운 점을 뭐 절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우리 회원님들은 그래서 표현 잘하실 것 같아요. 표현 잘하시고 네. 또 화목한 가정에서 잘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네. 아빠들은 가정을 제일 중시하고 화목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요즘 분들 말씀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기 감정을 이끌어내고 그 부모가 또 거기에 대한 그 응대를 해주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 그 사회생활도 원만하고 네. 성격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기와 소통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아기가 아직 말하기도 전에 자기의 기분, 그다음에 감정, 심리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엄마의 그 응대, 꾸준한 그 응대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어떤 그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피곤하시다고 아기가 이걸 자꾸 이런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아마 재밌으면 엄마 엄마 하고 또 자기 방에 가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지치지 말고 계속 대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공감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그 이제 쌓이다 보면 아기가 자기 표현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고, 그 다음 공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점차로 성장하면서 그런 대화의 기술, 그 다음에 공감의 능력, 뭐 이런 게 바로 좋은 성격 아닐까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스트레스 덜 받을 것이고, 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감정집의 효과인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방에 대한 호감도가 좋아지게 되면 그 잠자리 독립에도 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 뒷면에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입혀서 컬러 공부에도 좋겠죠. 스펀지를 작게 이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묻혀서 칠하면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다 칠했어요. 레드보다는 거진 핑크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핑크 색깔 참 예쁘죠?